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522페이지 매입 전표 입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봤죠? 물건을 팔았을 때의 분계, 부가세와 관련된 분계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매입했을 때 분계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원재료를 사왔다라고 할게요. 자, 원재료를 500원 주고 사왔다라고 할게요. 살 때는 부가세 10% 내고 사오겠죠? 500에 부가세 50 내고 사왔다라고 하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차변에 원재료가 얼마가 와야 되냐면요. 500원만 와야 돼요. 왜냐면은 이 50원만큼은 뭐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얘는 별도의 계정 과목, VAT 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VAT 대급금. 자, 얘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가가치세를 대신 지급한 금액이다. 예, 부가세를 대신 지급하면서 지불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VAT 대급금.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줬으면 대변에 현금 55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원재료 살 때 500원 주고 산 거고 원재료 가격은 500원인 거고 50원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디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면요. 어디 가격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VAT 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그게 자산이겠죠. 왜냐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차변에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결 한번 해볼게요. 522페이지 1번부터. 자, 1번 원재료를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재료 얼마 주고 샀어요? 그 공급 가격이 110만 원이죠. 그럼 차변에 원재료 110만 원. 차변에 원재료 110만 원.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얼마 냈냐면요. 11만 원이죠. 부가세 낸 거는 VAT 대급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VAT 대급금 11만 원. 자,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했어요? 외상이죠. 외상은 계정 과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입금이겠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121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주 마포기업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자, 차변에 원재료가 얼마가 오냐면요. 100개 곱하기 5만 원 하면 50만 원 오겠네요. 2번 문제는 차변에 원재료 50만 원. 50만 원 맞나? 네, 500만 원. 100개 곱하기 5만 원 하면 500이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 얼마냐면요. 50만 원이죠. 50만 원만큼 VAT 대급금. 네, VAT 대급금 50만 원. 5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5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줬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 그 다음에 어음 발행했죠. 나머지 금액은 어음 발행하면 뭐가 돼요? 지급어음이겠죠. 지급어음 54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3번 화진 상사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3월 1일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을 외상으로 하기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당사가 부담하기로 한 운반비 10만 원은 빠른 서비스 운수에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였다. 그 원재료가 2,400이겠죠? 차변의 원재료 2,400. 자, VAT 대급금 240. VAT 대급금 240만 원이고, 자,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냐 봤더니, 옛날에 계약금 50만 원, 계약금 준 거는 계정 과목이 뭐였겠어요? 선급금이었겠죠? 선급금 50만 원. 대변에 선급금 50. 자, 그 다음에 잔액은 뭘로 하기로 했대요? 외상이죠? 외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입금이겠죠? 외상 매입금. 2,590만 원, 2,590만 원이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도 줬대요? 운반비 줬죠? 운반비는 무슨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원재료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원재료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원재료 가격이 2,41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줬으니까 대변 현금이겠죠? 그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만 원 나간 거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에 포함,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가격이 2,410만 원이 되면 되는데, 원래 원칙은 이 증빙이 2장이죠.
세금 계산서 받은 거 한 건, 그 다음에 운반비 10,000원 지급한 거에 대한 한 건, 이게 아마 영수증 받았겠죠. 이런 거는 별말이 없으니까. 두 건의 거래인데, 그 세금 계산서 받은 건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했기 때문에 메인 배출 전폐입력, 운반비에 대한 건은 일반 전폐입력에 넣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분기 합쳐서 해도 시험에서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2,410만 원, 계약금 증거 선급금 50, 외상 매입금, 이런 식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배출 전폐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일반 전폐입력에 따로 가서 분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분기에도 메인 배출 전폐입력에 합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4번. 거래처인 주 하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200만 원은 거래처 주 나라전자로부터 받은 동사 발행의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 원재료가 얼마냐면요. 2,000개 곱하기 5,000원이니까 1,000만 원이겠죠. 차변의 원재료 1,000만 원. 자, 부가세 10% 냈죠.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VAT 대급금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어음 받은 게 있었죠. 얼마짜리 어음이 있었어요? 200만 원이겠죠.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어디로 빼면 돼요? 대변으로 빼면 돼요. 대변에 받을 어음 200만 원 빼고, 이 받을 어음은 누구한테 받을 어음이었던 거예요? 거래처가 주 나라전자죠. 예, 그래서 거래처를 얘는 나라전자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원재료를 산 거는 누구한테 산 거예요? 주식회사 하늘한테 원재료를 샀지만은 받을 어음은 누구한테 받을 어음이었던 거예요? 나라전자였죠. 잔액은 뭘로 했어요? 외상이죠. 외상은 외상 매입금 90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5번인데, 자, 근데 일단 4번까지 문제를 봤을 때 4번까지 문제가 전부 다 원재료 구입에 대한 문제였었죠. 차변의 원재료, 그 다음 부가세 낸 거는 VAT 대급금. 대변에 돈을 어떻게 주느냐? 외상으로 줬으면 외상 매입금,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 그 다음에 배서양도 했으면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분기하면 되겠고. 자, 5번부터 10번까지도 전부 다 매입인데 원재료 이외의 물품을 매입했을 때 분기예요. 자, 5번.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트북 PC 10대를 주 나라전자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컴퓨터. 컴퓨터는 비품이겠죠? 그럼 차변에 비품. 자, 차변에 비품이 얼마가 오냐면요. 10대 곱하기 대당 50만 원이니까 500. 차변에 비품 500. 자, 그다음 부가세 낸 거는 VAT 대급금이겠죠? 그래서 VAT 대급금 50만 원. 자, 그다음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외상이니까 뭐가 돼요? 미지급금이겠죠?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했으면은 계정 과목을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호평산업으로부터 간판을 설치하고 간판 대금 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계정 과목을 시설 장치로 사용하고자 하므로 계정 과목을 등록한 후 회계 처리하시오. 자, 간판에 대한 계정 과목 시설 장치 쓰라죠. 세금 계산서 받았죠? 네. 산 거잖아요. 산 거.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코드 유형을 설명할 건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다 세금 계산서 받았단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코드 유형을 50일 가세로 써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계정 과목을 시설 장치로 쓰라고 했으니까 시설 장치 500. 부가세 낸 거는 VAT 대급금이겠죠? VAT 대급금 50. 자, 그 다음 대금 지급은 어떻게 했냐 봤더니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죠. 그 대변의 현금 550. 자, 그 다음 7번. 오인산업의 공장의 기계수선비로 1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수선비죠. 수선비 17만 원. 자,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이겠죠. VAT 대급금 17,000원.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대변의 현금 18만 7천원.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사무실과 공장에서 사용할 복사용지를 미소상사에서 일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복사용지는 사무실과 공장에 각각 10박스씩 나누어 지급되며 회계 처리는 송호품비 계정으로 한다. 10박스씩이니까 얼마예요? 50만 원씩 나눠서 한 거죠.
한 박스당 5만 원이니까 총 100만 원치 산 거잖아요.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어치는 공장, 50만 원어치는 사무실이니까 500번대하고 800번대 나눠서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500번대 소모품비 50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 800번대 소모품비 50만 원. 저는 부가세 낸 게 있겠죠. 부가세 낸 거는 VAT 대여금 10만 원. 그 다음에 대금을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다죠? 대변에 현금 110만 원. 자, 그 다음에 9번 우인 사업가의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제작 의뢰했던 제품을 납품받았다. 임가공비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 300만 원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죠. 가공비인데 외부에다가 가공을 맡기면서 지불한 비용을 외주가공비다라고 해요. 개념 과목 하나 알아두세요. 외부에 가공 맡기고 지불하는 비용을 외주가공비다라고 해요. 그럼 차변에 외주가공비 4배. 그 다음에 VAT 대여금 40, 부가세 낸 거 40.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뭘로 했냐 봤더니 300만 원은 보통예금, 보통예금에서 300. 그 다음에 잔액은 어떻게 했대요?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라고 돼 있죠.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14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있잖아요. 가공비인데 가공비는 계정 과목이 외주 가공비고 가공을 의뢰한 거, 가공비에 대한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돼요.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10번에 건물주인 일진 빌딩으로부터 본사 건물 2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임대료는 계약상 지급일인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임차료죠. 임차료. 그래서 10번 문제는 차변에 임차료. 자, 임차료가 얼마가 오냐면요. 70만 원.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는 겁니까? VAT 대여금이겠죠? VAT 대여금 7만 원. 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이죠? 미지급금 77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 풀어봤고 여기까지 문제가 세금 계산서 받은 문제들이거든요. 50일 가세. 문제들이 어렵지 않죠? 그냥 산 거잖아요. 사면서 부가세 낸 거는 VAT 대여금. VAT 대여금, 산 물품이 차변에 잡히죠. 샀을 때 사용한 경비가 계정 과목 잡히고 대변에는 외상으로 했으면은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분계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24페이지 11번 볼게요. 자, 11번부터는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13번에 주 고려 11번 할 차례죠. 자, 524페이지 11번 3월 11일 날 원재료 납품업체인 주 성일 상사로부터 로컬 A씨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에 사용될 원재료를 납품받고 다음과 같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나오니까 부가세 안 내고 사왔겠죠. 내국신용장 로컬 A씨 구매 확인서가 나오면 무조건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따라다닌다라고 썼잖아요.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원재료 산 거니까 원재료가 8만 원 여기 있죠? 8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뭐가 와요? 지급어음이겠죠? 지급어음 8만 원.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도 우인산업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90만 원을 구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일부는 1월 18일에 거래처 가을농산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으로 배서양도하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원재료 산 거니까 차변에 원재료 오겠죠? 원재료 90만 원. 자, 그 다음 대변에 뭐가 오냐면요. 어음 받아놓은 게 있었죠. 가을 농산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있었으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에 빼면 돼요. 배서양도한 거니까.
대변에 받으럼 빼고 요 금액은 1월 18일 날 일반 전폐 입력을 조회해봐도 되겠고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도 되는데 나중에 입력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냥 잔액은 뭘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겠죠. 예, 당좌예금. 나머지 금액 당좌예금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하고 12번은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분계 자체는 쉽잖아요. 원재료 산 거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 읽어보면 주 고려 상사로부터 본사 수도요금에 대한 다음에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이론할 때 계산서는 무조건 누가 발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계산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그래서 13번, 14번, 15번, 16번 네 문제 모두 다 계산서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제들은 전부 다 면세 구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도 부가세 안 내고 사왔겠죠? 면세니까. 수도료, 수도요금은 계정 과목이 뭐예요? 수도강렬비죠. 13번은 차변에 수도강렬비. 자, 수도강렬비가 얼마가 오냐면요. 80만 원. 80만 원 오고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8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수도 있잖아요. 수도 요 계정 과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본사가 있죠. 본사에서 쓰는 전기가 있고 가스, 수도, 난방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본사에서 쓰는 전기, 계정 과목 수도 강렬비 쓰죠. 그 다음에 본사에서 쓰는 가스, 수도, 난방도 계정 과목 뭘로 써요? 수도 강렬비 이렇게 쓰잖아요. 자, 공장이 있다라고 할게요. 공장. 공장에서 쓰는 전기, 그 다음에 가스, 수도, 난방이 있다라고 쓸 때 자,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계정 과목 뭐가 돼요? 전력비. 공장에서 쓰는 가스, 수도, 난방은 계정 과목 뭐가 돼요? 가스, 수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은 앞에서 재무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죠. 이 문제는 본사 수도요금이니까 본사 수도요금 계정 과목 수도강렬비로 써요. 자, 14번 직원 식당에서 공장 직원 식사용으로 사용할 쌀을 미소상사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계산서니까 면세겠죠. 부가세 안 붙었겠죠. 그럼 직원 식사용이니까 복리후생비겠죠. 그래서 14번 문제는 차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얼마가 오냐면요. 40만 원.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날 결제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오는 거예요? 미지급금 40만 원. 자, 그 다음에 15번. 영웅 상사로부터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2,500만 원에 매입하고 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땅 산 거니까 토지겠죠? 차변에 토지 2,500.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겠죠.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네, 그 빚진 거 미지급금이잖아요. 그리고 토지 있잖아요. 토지. 땅은 면세제과예요. 땅을 구입한 거는 면세예요. 자, 16번. 주 강남에서 신규 매출처에 선물로 증정하기 위하여 사과는 농산물이죠. 예, 농산물이기 때문에 면세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사과가 면세인 거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은 사과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죠. 근데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예요, 면세. 자, 그래서 16번 계정 과목이 뭐가 나오냐면요. 접대비겠죠. 거래처니까. 차변의 접대비. 10개가 개당 3만 원이니까 얼마가 돼요? 30만 원. 차변의 접대비 3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이니까 외상은 뭐가 돼요? 미지급금. 예, 미지급금 30만 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부터 16번 문제까지는 계산서예요.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 구입한 거. 그 품목이 면세 품목인지 몰라도 돼요. 무조건 계산서는 면세다. 자, 526페이지 가볼게요. 526페이지 17번 문제부터. 자, 17번 문제부터 22번까지 문제는 불공에 대한 문제인데, 불공개, 매입세 공제, 매입세 불공개되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공개되는 대표적인 사유, 불공개 사유 대표적인 세 가지, 일단 세 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접대비와 관련된 거.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썼죠? 그 다음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썼고, 세 번째 뭐가 썼냐면요. 사업과 무관한 거. 예, 사업과 관련 없는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썼죠. 그다음 요 세 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안다라고 하면은 토지와 관련된 거. 예, 토지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뭐 하나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면세와 관련된 거, 면세 관련, 토지 관련, 면세 관련 전부 다 불공이다라고 했어요. 면세는 면세 사업자 자체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면세와 관련된 건 불공이고, 토지가 면세 제외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거는 면세와 관련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불공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17번부터 한번 볼게요. 17번. 공장에서 원자재 매입 거래처인 주정일전자의 체육대에 증정할 전자제품을 주현주컴에서 55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17번 문제는 접대비와 관련된 건데, 접대비 관련 불공. 지금 전자제품을 어디에 주려고 산 거예요? 거래처에 주려고 산 거죠. 거래처. 거래처에 주려고 산 거기 때문에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거단 말이에요. 그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5만 원인 거잖아요. 5만 원이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접대비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분개해 보면은 일단 분개는 이렇게 돼요. 17번. 차변에 접대비 50. 자, 그다음 부가세 5만 원 냈죠.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이 VAT, 예, 대급금 5만 원. 자, 대변에 대금 지급을 뭘로 했대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죠. 그래서 보통예금 55만 원. 보통예금 55만 원.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부가세 돌려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접대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까지 어디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접대비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5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접대비 5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5만 원.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면은 계정 과목이 VAT 대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가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접대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18번. 18번에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주기 위하여 충남울산으로부터 구두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5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얘도 접대비, 차변에 접대비가 100만 원. 자, 그다음 부가세 냈죠. 부가세 10만 원. 부가세는 VAT, 예, 대급금 1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5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고 당좌예금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은 뭐가 돼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얘도 무슨 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어요? 예, 접대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가 총 얼마가 나와야 돼요? 11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되면은 VAT 대급금이 맞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은 접대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 17번하고 18번 둘 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근데 거래처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접대를 했어요. 그 전자제품 55만 원짜리,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짜리인데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전자제품을 사주는데 부가세 5만 원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장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부가세까지 같이 뭐 해야 되겠어요? 거래처에게 접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18번도 마찬가지. 그 다음 19번 볼게요. 자, 19번은 어떤 문제냐면요. 이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문제죠. 자, 문제 읽어보면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2000cc급 승용차를 미진 상사에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시험 문제에서 승용차가 나오면 무조건 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시험은 무조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에서 영업용 승용차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차를 가지고 돈을 벌 목적인 차, 택시나 버스 같은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조업에서 차가 없다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승용차는 무조건 불공이에요. 그래서 19번에 보시면은 승용차, 20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승용차. 예,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불공인데 불공이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 경차는 제외예요. 1000cc 이하의 경차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경차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불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세요. 그래서 19번도 불공이고 20번도 불공이에요. 그리고 19번에 영업부에서 사용한다. 영업용 아니에요. 영업부에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영업용이 아니라 그냥 영업부에서 자기 업무 볼 때 쓰려고 산 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부에서 쓰는 차도 업무용 차지 영업용 차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 문제에서 승용차는 무조건 불공, 그 다음에 경차가 나오면은 걔는 공제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하고 20번 문제 풀 건데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게요. 자, 19번 보시면은 승용차를 얼마 주고 샀어요? 1,400에 부가세 140만 원 주고 샀죠? 19번 문제. 차변의 차량 운반구 1,400. 자, 그럼 부가세 140만 원이죠. VAT 대급금 140.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10개월 할부를 했으니까 뭐가 돼요? 미지급금이겠죠? 예, 미지급금 1,54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분개하고 봤더니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매입세 공제가 되면 VAT 대급금이 맞는데 저 부가세 못 돌려봤죠. 못 돌려봤기 때문에 저 세금은 차값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차값이 1,540만 원이 돼야 되겠죠? 1,540만 원. 매입세 공제가 되면은 VAT 대급금이 맞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차값.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재무회계할 때 유형자산 배울 때 있잖아요. 취득세 같은 거, 취득할 때 들어간 세금들은 차값에 포함시키는 거 배웠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되면 VAT 대급금이 맞는데 부가세를 못 돌려받으면은 그 부가세는 차값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구입하실 때 부가세 붙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구입하실 때 차값이 2,000인데 부가세가 200이에요. 그럼 차를 2,000 주고 샀다고 생각해요? 2,200 주고 샀다고 생각해요? 2,200 주고 샀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부담한 부가세 못 돌려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못 돌려받는 부가세는 차값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20번 영등포 카서비스에서 직원 출장용으로 임차한 소형 승용차의 사용대금 33만 3천 원을 3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럼 차를 빌린 거니까 임차료겠죠? 차변의 임차료. 자, 임차료가 얼마가 오냐면요. 30만 원. 그다음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3만 원만큼은 계정과목 뭘로 쓰면 돼요? VAT 대급금 3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VAT 대급금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대요? 현금. 그래서 대변의 현금 33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근데 이 부가세 있잖아요. 부가세 3만 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돌려받죠. 그럼 차를 빌릴 때 승용차 빌린 거는 불공이에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 유지와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불공이다. 그래서 이 부가세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시켜야 되냐면요. 임차료. 그래서 임차료가 3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33만 원. 차 렌탈하는데 30만 원 들어간 게 아니라 33만 원 들어간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1번에 대주조 홍길동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미진 상사에서 에어컨을 현금으로 70만 원에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다. 대금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대신 지급한 대금은 대주주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에어컨 산 거는 개인적인 목적이죠. 대주주 홍길동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에어컨 산 거니까 사적 경비단 말이에요. 만약 이 에어컨을 회사에서 쓰려고 산 거면 계정 과목이 비품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쓰려고 산 게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얘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일단 불공이고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재무회계에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 등이 나갔는데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될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다라고 썼죠.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돈 빼갔을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 거지.
출장 갔을 때 가지급금 이런 계정 과목 잘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그 시험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가지급금이 그런 의미로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에어컨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서 또 빼간 거잖아요. 에어컨 산 게. 그래서 요거는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문제에서 가지급금을 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가지급금 쓰면 되는데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갔냐면요. 77만 원이 나갔죠. 77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회사에 사용할 목적의 에어컨이었으면 비품인데 개인적인 목적, 회사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빼간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 돼야 된다라는 거. 가지급금 77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거래처가 가지급금이 누구한테 가지급한 거예요? 홍길동. 나중에 홍길동으로 바꿔주셔야 되세요. 이 거래처는. 그래서 사업과 무관한 거, 사업과 무관하게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돈이 나갔는데 회사 돈을 엄마 무관하게 빼간 거기 때문에 그때 사용해야 될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 돼야 된다는 거. 자, 22번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대행 용역을 강량 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고 수수료 160만 원을 당사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토지죠. 땅과 관련된 거잖아요. 토지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불공이에요. 여러분들 이 토지 있죠. 토지. 자, 토지를 구입했다. 땅을 구입했으면 면세예요. 땅을 구입한 거는 면세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서를 수취할 거고, 그 다음에 코드 유형은 몇 번이 되냐면요. 53 면세가 돼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몇 번 문제였냐면요. 525페이지에 15번 문제. 15번 문제가 토지 구입한 거죠. 그래서 계산서 받았잖아요. 53 면세였었고. 자, 그 다음에 토지가 사고 나면은 이 토지를 평탄하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건물을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토지와 관련된 비용. 토지와 관련해서 측량하거나 그 다음에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거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들은 면세와 관련된 비용, 토지와 관련된 비용들은 노가다 용역이잖아요. 건설 용역이단 말이에요. 이 건설 용역은 부가세가 붙어요. 과세 용역이기 때문에. 그럼 그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설 용역은 뭐와 관련된 건설 용역이에요? 토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땅이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면세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공제가 안 돼요. 불공이야, 불공. 그래서 코드 유형은 몇 번이 되느냐? 54 불공이 된다라는 거. 코드를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계산서 받으면 코드 유형이 53 면세,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코드 유형이 54 불공이거든요. 코드 유형은 제가 좀 이따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22번 문제가 그 문제 읽어보면은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대행 용역을 강량 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고 수수료 160만 원을 당사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땅과 관련된 비용이죠. 토지를 구입하는데 관련된 비용이 부가세가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불공, 면세와 관련된 걸로 보고.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분계가 차변의 계정 과목이 토지가 와야 돼요. 토지가 얼마가 와야 되냐면요. 160만 원에, 자, 그 다음 부가세가 얼마예요? 16만 원이죠. 그래서 VAT 대급금 16만 원.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자예금 통장에서 176만 원이 나가는 걸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돌려받죠. 못 돌려받기 때문에 얘도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 땅값이 16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176만 원이 돼야지 맞겠죠. 176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7번하고 18번은 접대비에 관련된 거, 18번하고 19번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거, 그다음 21번은 그 사업과 무관한 거, 22번은 토지와 관련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17번하고 18번이 접대비와 관련된 거였었잖아요. 이 접대비와 관련된 건 당연히 불공인데 525페이지 하단에 16번 525페이지 하단에 16번 문제 보세요. 자, 16번 문제 보시면은 주 강남에서 신규 매출처에 선물로 증정하기 위하여 사과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죠. 그런데 이것도 거래처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부가세를 안 냈잖아요. 그냥 면세제와 구입한 거잖아요. 면세 물품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냥 면세 산 거예요. 자, 근데 상단에 17번 문제 보세요. 자, 17번 문제 보시면은 얘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건데 전자제품을 살 때 뭘 내고 샀어요? 부가세 내고 산 거잖아요. 부가세 낸 게 공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7번하고 18번 문제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낸 거고 그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불공인 거고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면세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접대 목적으로 구입했다라고 해서 전부 다 불공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세를 냈어야지 불공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27페이지 23번. 이건 좀 이따 풀게요. 좀 이따 풀고 나머지 문제 풀고 난 다음에 풀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자, 24번. 주 환경기업에서 원재료를 1,100만 원에 구입한 후 신용카드로 구입 대금을 결제하였다. 세금 계산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자, 원재료 산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는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자, 원재료가 얼마가 오냐면요. 1,000만 원. 자, 그다음 부가세 100만 원 냈잖아요.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VAT 대금금 100만 원이 돼요. 대금은 카드로 했으니까 외상이잖아요. 외상 매입금 1,100만 원인데 나중에 입력할 때 이 외상 매입금은 거래처를 어디로 바꿔야 되냐면요. 삼성카드. 삼성카드로 바꿔야 돼요. 거래처는. 자, 그 다음 25번 문제. 소천지 식당에서 생산직 직원 회식비 55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이면 기재하여 확인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였다. 직원들 회식비니까 복리후생비겠죠?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부가세 5만 원 냈잖아요.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VAT 대금금 5만 원. 자, 그 다음에 대금은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결제는 뭐가 돼요? 미지급금 55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4번하고 25번 문제는 전부 다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코드 유형은 50씩 카가 되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저 528페이지 26번 문제 볼게요. 26번에 사내 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을 가을 농산에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은 법인카드로 지급하였다. 사내 식당은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근데 쌀하고 부식이 면세예요. 쌀하고 부식이 면세이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26번은 차변에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가 500번 되겠죠? 생산직이니까 30만 원. 그다음 카드 결제한 거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30만 원. 미지급의 거래처는 어디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카드사로 바뀌어야 되겠죠? 아까 25번도 마찬가지고 26번도 마찬가지고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미지급 거래처는 카드사. 자, 26번 문제는 쌀하고 부식이 면세인 걸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문제 풀 때 쌀하고 부식이 면세이다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에서 그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문제 내에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면세인데 만약에 부가세가 붙는 문제라고 하면 27번 보세요. 27번 첫 번째 줄 끝에 부가세 포함이죠. 28번도 첫 번째 줄 끝에 부가세 포함. 자, 앞에 페이지 가볼까요? 527페이지 하단에 24번이나 25번 문제 보면 부가세 포함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부가세가 붙는 문제들은 전부 다 부가세가 얼마이다 라는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근데 26번은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면세. 자, 면세 구입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면세자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 사용하는 코드가 58카면이에요. 58카면. 또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27번 볼게요. 27번에 창신주유소에서 공장용 화물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주유대금 55,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자, 이건 부가세 포함이니까 부가세 고려해야 되겠죠? 차와 관련된 비용이니까 차량 유지비. 그래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5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는 VAT 대급금이겠죠? VAT 대급금 5천 원.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현금으로 결제했다죠? 그럼 대변의 현금 5만 5천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고, 자, 28번 문제도 27번은 차는 공장용이니까 500번 들어야 되겠죠? 28번에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을 호평산업에서 구입하고 대금 16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을 수차했다. 책상이니까 계정 과목은 비품이겠죠? 차변의 비품이 얼마가 오겠어요? 150만 원이 오겠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15만 원만큼은 부가세는 VAT 대급금 15만 원. 자, 그 다음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현금으로 지급했다죠? 대변의 현금 165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고,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만약에 공급가액이 있고 부가세가 있다. 공급가액을 X, 부가세를 10% 0.1X라고 하면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하겠죠. 공급대가는 1.1X. 네. 그럼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165만 원이잖아요. 165만 원을 1.1로 나누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X. 공급가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29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165만 원을 1.1로 나누면은 15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29번. 생산부서 사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 2,000쌀 50포대를 가을농산으로부터 구입하고 현금으로 120만 원을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쌀은 면세이죠. 여러분들 쌀이 면세인 거 외워두세요. 상식. 네, 책하고 쌀 이런 게 면세인 거는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면세자로 구입한 거니까 부가세 안 붙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나 보면은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얘도 부가세 안 낸 거단 말이에요. 쌀 산 거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쌀 산 거니까 계정 과목은 복리 후생비. 생산직인가요? 예, 500번 되겠네. 금액은 120.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현금 120이겠죠. 자, 면세 제한을 구입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예, 코드 이용은 60이 현면이에요. 아까 27번하고 28번은 현금 영수증 받았죠. 과세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으면 60일 현가. 면세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으면 코드 유형은 60이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의 줄임말이에요. 자, 다 풀었고 그 527페이지 상단에 23번 문제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칠판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에 원재료 수입품을 통관하면서 김포세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부가가치세 100만 원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이 문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 자,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이 미국에 있는 H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상황이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미국에 있는 H사가 수출하겠죠. 입장에서는. 이는 수출할 때 세율을 몇 %로 내보냈겠어요? 0세율이겠죠. 수출은 세율이 0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한다라고 했어요?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가치 세율로 과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가치 세율이 지금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가 10%죠. 그래서 수출은 세율이 0,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가치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요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가치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누가 부가세를 징수하느냐? 세관에서 징수해요. 세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무슨 세관이에요? 김포세관이죠. 김포세관. 그래서 각 법인이 원재료를 가져갈 때, 원재료가 지금 P재료인가요? P재료를 가져갈 때는 세관한테 뭘 주고 가져가야 되냐면요, 부가세를 주고 가져가야 돼요. 부가세를 안 내면은 물건을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부가세가 얼마예요? 지금 1,000만 원에 1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10%인 100만 원만큼의 부가세를 내고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부가세를 지금 누구한테 줬어요? 원래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구입하는 자한테 주는 거죠. 얘한테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 살 때 그 파는 사람한테 부가세 줬잖아요. 근데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세를 누구한테 줘요? 세관이 징수하잖아요. 세관. 세관이 부가세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세무세에다가 납부할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갑법인은 부가세를 낸 거기 때문에 이 부가세 낸 거 100만 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받는 세금계산서가 이 세관장이 끊어주는 세금계산서가 수입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부가세 100만 원을 내면은 세관장이 뭘 끊어주냐면요. 수입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라는 거. 그래서 물건을 수입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받는 그 세금계산서가 수입세금계산서예요.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게 1,000만 원.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제일 착각하는 게 이 1,000만 원이 원재료 가액이 1,000만 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원재료 가액은 갑 법인이 H사한테 뭐 달러든지 뭐 엔화든지 이런 외화로 돈을 줬을 거단 말이에요. 그 갑 법인하고 H사 간의 문제겠죠. 원재료 가액은. 이 1,000만 원은 그냥 단지 세관이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기준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입시 가세 표준이 되는 건데 이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거냐면요. 관세의 과세가액 더하기 관세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시 가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수입시 가세 표준이 관세 과세가액 더하기 관세 더하기 개별소비세 등인데 여러분들 그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자, 336페이지 보세요. 자, 336페이지 보시면은 거래 유형별 가세 표준에서 그 상단에 표의 동그라미 5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있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가세 표준은 관세 가세 가격 더하기 관세 더하기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더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입시 가세 표준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관세 가세 가격 더하기 관세 등을 더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는 거. 여기 10%인 100만 원만큼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해야 될 게 이 1,000만 원은 원재료 가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23번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 현금 납부한 거. 이거는 부가세 준 거는 세관한테 준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할 때 현금 100만 원이 나갔어요. 세관한테. 현금 100만 원이 나갔고 이 100만 원 나간 현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차변적 계정 과목은 VAT 대급금 100만 원이에요. 부가세 낸 거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이라고 썼잖아요. 절대로 차변의 원재료 1,000만 원이 어디 갔느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거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00만 원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원재료 가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때 기준되는 금액,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지. 그 기준되는 금액은 이렇게 구한 거죠. 요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지. 원재료 가액이 1,000만 원이 아니다라는 거. 차변의 원재료 1,000만 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23번 문제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줄 끝에 뭘 받았대요? 수입 세금 계산서 교부 받았다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만을 회계 처리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입과 관련된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1급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은 이게 전부 다예요. 요 정도 문제만 풀 줄 아시면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뭐 안 걸릴 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이 매입 전폐협력 코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코드 유형은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5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13페이지 매입 전폐협력 코드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